대구가 낳은 천재 작가 이인성, 그리고 대구가 낳은 또 다른 천재 작가면서 비운의 삶을 사신 이케대 화백, 그 다음에 대구에서 후진들을 양성하시고 또 미술운동을 전개하셨던 서동진, 서진달, 경북 울진 출신의 한국 추상화의 대가인 유영국, 변종화, 조각가 김종영, 방구상 회화에서 독자적인 세계를 이루신 문학진, 이번에 기증된 작품들이 사실은 대구미술관이 수집하기를 굉장히 열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집 못했던 작품들이었거든요. 굉장히 기쁜 일이고 이제 곧 관련 전시 등이 열려서 많은 분들이 이 작품을 실제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대구미술관 관장 최은주입니다. 이번에 이건희 컬렉션에서 21점이라는 중요한 작품들을 기증받게 돼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인사드립니다. 이인성 화백은 우리나라 근현대 미술사에서 전설로 남아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인성 화백은 1912년에 태어나셨습니다. 대구에서 태어나셨고 대구 중심부에 있는 수창초등학교를 졸업을 하셨어요. 워낙 그림에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그 대구에서 대구 미술사를 경영하시던 서동진 선생님의 문화로 들어가서 그림을 배우게 됩니다. 청년기 20대 말에는 드디어 그의 어떤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그 당시 한반도에서 가장 큰 미술 전람회였던 조선미술전람회에 경주의 상곡이라는 작품을 출품을 하시고요. 그 작품으로 최고상인 창덕궁상을 받으십니다. 조선에서 가장 뛰어난 화가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성을 얻고 또 그의 예술로서 생계를 이어가는 본격적인 화가의 길에 들어섰다는 걸 의미하죠. 그 당시에 그 미술을 좀 아시는 분들이 이인성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어린아이가 그림을 잘 그리면 너도 커서 인성이 될래?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인성이 그렇게 명성을 얻은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물감과 붓을 다루는 그의 재능이 정말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노란색, 초록색, 빨간색 또는 회색까지 거의 어떤 색의 영역에 있어서도 거침없이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니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붓질도 살펴보면 어떤 때는 아주 세밀하게, 어떤 때는 아주 활발하게 그 캔버스면 캔버스, 종이면 종이 위에 거침없는 붓질을 구사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그 재료와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능에다가 이 사람이 만들어낸 예술적 세계가 조선만의 그 당시 그 한반도만의 어떤 향토성을 보여준다.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식민지 시기 조선반도의 당대 최고의 화가는 여러 사람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당연히 이인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인성이 중요하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탐구되는 작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노란색 원피스를 입은 여인은 여러 면에서 이인성 화백의 대표작으로 언급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제작된 시기가 1934년인데요. 34년에
이미 이인성 화백의 화가로서의 기량은 최고조에 올라가 있었음을 이 작품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붓의 사용, 그다음에 색채의 선택, 모든 면에서 그 이인성 화백이 가장 그림을 잘 그리던 때 완성된 인물상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여인은 김옥순이라는 분이고 이인성 화백의 부인이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이 여인을 바라봤을까를 이 그림을 통해서 상상할 수 있습니다.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고요. 또 의자에 몸을 기대어 아주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에는 노란색 원피스에 대비되는 빨간색과 초록색이 들어간 스카프를 메고 계세요. 어느 면모로 보나 지금 봐도 굉장히 세련된 감각을 지닌 여인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김옥순 여사를 만난 계기가 있다고 하죠. 이 김옥순 여사가 그 신여성으로 일본에 가서 패션 디자인을 공부를 했는데 그림 그리는 취미가 있어서 이인성 화백에게서 그림을 배웠다고 합니다. 즉 두 사람이 사제지간으로 만났고 그런 과정에서 사랑이 싹 터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아이도 낳게 되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상상을 해보는데요. 예를 들면 이인성의 붉은 장미와 흰 장미가 만나게 한다든지 또는 어린 소녀의 초상과 노란색 원피스를 입은 여인의 초상을 만나게 한다든지 혹은 이인성이 그린 풍경화를 추적을 해서 기존의 미술관이 갖고 있던 사과나무와 또 이번에 새로 기증된 어떤 풍경, 산의 풍경을 그린 풍경화를 만나게 한다든지 이런 시도를 해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굉장히 기쁜 일이고 또 많은 가능성을 열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케대 화백을 말씀을 드리자면 반드시 또 이인성 화백하고 연관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인성 화백은 1912년에 태어나셨고 이케대 화백은 1913년에 태어나셨는데 이인성 화백이 1살 늦게 학교에 들어가게 돼서 두 분이 같은 학교에 같은 학년으로 다닌 동년배였습니다. 그런데 이인성 화백은 20대 후반인 1930년대부터 화명을 떨치기 시작해서 조선을 가장 대표하는 천재 화가로 이름을 날렸고요. 이케대의 화백은 공부하는 시간이 조금 더 길었어요. 그런데 1940년대에 천재성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47년, 48년, 49년 연간에 그 한국을 대표하는 근대 명화들을 쏟아내세요. 그런데 이인성 화백보다 이케대 화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졌었는데요. 이분이 선택한 어떤 인생의 행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케대 화백이 1953년에 북한을 선택해서 북으로 가신 이후에는 작품이 꽁꽁 묶여 있었죠. 가족들이 숨겨놓고 있었던 건데 88년에 해금이 되고서야 이 작가의 작품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겁니다. 저도 그 89년도에 있었던 개인전을 봤는데요. 너무 놀랐습니다. 뭐냐면 작품의 수준이 한국 작가가 이런 수준에까지 이르렀을 수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1948년, 9년에 그리신 작품인데 군상, 그 다음에 해방고지 이런 작품들을 보면 한국의 사실주의 회화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작품을 제작을 하셔서 한국에 리얼리즘이 있었구나. 그리고 리얼리즘의 핵심에는 이케대란 작가가 있었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이번에 이케대 작품이 한 점이 기증이 됐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기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이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1960년 작품이 기증이 됐습니다. 이 사실은 뭐냐? 1953년에 이분이 북한을 택해서 북으로 넘어갔고 1965년도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런데 북한에 가서 그린 작품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사실은 북으로 넘어간 이후에 이들이 그림을 어떻게 그렸고 또 몇 점을 남겼고 또 어떤 소재들을 택했고 어떤 주제의 그림을 그렸는지 사실은 추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품을 통해서 북한에서의 그림은 이렇게 제작이 되었고 이런 물감을 사용을 했으며 또 이런 사실주의 풍의 그림을 그렸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거죠. 이번에 이제 이인성 작품 7점이 기증이 되고 그다음에 이케대 작품이 한 점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이제 대구 미술관이 미술관의 수장품으로서 연구하게 되는 그런 어떤 계기도 마련이 됐지만 한국 근현대 미술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케대의 그 1960년 작품을 보려면 대구 미술관을 방문을 해야 되고 북한에서의 작품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한국 근현대 미술사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전기 혹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작업이 가능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